사실상 23년 말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지금. 재밌는 건 그것 때문에 증시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오늘 그 KDB 산업은행에서 올라온 2024년 국내 경제 전망 살짝 한번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살짝 한번 보죠. 23년 국내 경제는 투자 위축으로 1.9%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 구매력 악화로 민간 소비는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 투자는 1.0%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 우리나라죠. 해외 설비 투자는 오히려 막 늘고 있어가지고. 건설 투자는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교역량 증가세 둔화 및 단가 하락으로 0.3% 성장에 그칠 것.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는 3.4% 기록할 것. 물가가 굉장히 많이 높네요. 실업률은 3.2% 수준으로 전망.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각각 좀 풀어 쓰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 요것만 뿅 보면 이제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별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요거 2.6%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면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민간 소비는 회복을 보이면서 4.3%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22년 거예요. 22년 거. 이제 요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소비 수출 둔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1.9%였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2.6%였습니다. 22년 2.6%인데 22년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소비는 이제 올해는 4.3%였는데 내년에 2.3%.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해는 돈을 좀 아껴 써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비를 줄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줄인다. 이게 지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로 잡혀 있죠. 건설 투자가 지금은 이제 3.4%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비교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어쨌든 0.2% 증가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근데 건설이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내년에는 살짝 회복세? 아니면은 이제 옆으로 간다? 그 정도. 그러니까 성장률이 21년 1Q에서 3Q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좋았었는데, 2Q, 이제 22년 1Q, 3Q, 이렇게 가는 동안 팍 꺾인 거예요. 수출은 8.3% 증가했는데, 이제 올해는 0.3% 성장으로,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완전 박살이 난 거죠. 소비자 물가는 5.1%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다. 3.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물가 상승 폭은 좀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좀 돈을 적게 쓰고 회사들도 돈을 좀 긴축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요런 예측이 이제 나온 거예요. 산업은행 입장에서. 이제 경제 성장 쪽이고요. 민간 소비 쪽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작년에 솔직히 돈 많이 썼지. 올해랑 작년이랑 뭐 돈 많이 썼지. 레버리지의 시대였잖아요. 조금이라도 대출 내서 조금 더 쓰는. 그러니까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돈을 쓰는 것도 많이 쓰고.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튼 상반기 평균 21년은 103 인덱스입니까? 22년 상반기는 102, 22년은 88 정도로 지표가 많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좀 소비하는 거를 보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오히려 좀 늘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줄었으니까 나가 노느라고 그게 좀 늘었고, 가전제품 쪽이 원래 엄청 많았었죠. 20년에. 그랬다가 21년에 팍 꺾여요. 나가 놀아야 되니까.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22년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전이 특히 힘들었어요, 올해. 근데 이제 워낙에 적었으니까 좀 많이 증가를 한 것처럼 보인다. 서비스업 생산, 21년 서비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제 식당이며 커피숍이며 완전 폭망했었다가 다시 좀 살려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이 늘어. 근데 금리가 또 높아.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14%, 4%, 6%였었는데, 이건 이제 22년이고, 23년은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23년은 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 돈을 많이 쓰긴 썼지. 특히 이제 금속 공작, 가공 기계 그쪽에서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 좀 줄었습니다. 22년 건설 투자는 3.4% 감소세가 지속이 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건설 투자 쪽 아주 그냥 폭망이에요. 미분양 속출하죠, 지금. 금리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기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다.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시멘트 15%까지 올랐고, 레미콘 22%까지 올랐고, 종합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다가 꺾인 게 22년 1Q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또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이게 지방 쪽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커플링 돼 있긴 해요. EQ부터 지방권도 빠지기 시작한다. 집값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정부가 집값 내려달라고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그걸 원하셨잖아,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집값이 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놓고 이제 국토부 장관님은 집값이 30% 정도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원희룡 장관님 목표치가 그때 얼마였다고 그랬지? 집값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이 얘기했죠? 10월에 나왔었는데 집값 너무 높아 상당기간 하향 안정해야. 집값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시기 자체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테니까 집값 내려야 된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개선 서울 40% 더 내려야 된다. 일단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라 이거예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싫었다. 23년 건설 투자는 0.2% 증가에 머무를 전망. 미분양 주택이 전국은 지금 폭증하고 있죠. 경기 쪽도 늘고 있고요. 서울도 뭐 약간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줄었네요. 인천이랑 뭐 이런 것으로 구분 짓긴 조금 애매하고. 발주자별 건설 수주 증가율. 이거는 민간 쪽이 오히려 늘고 공공은 거의 지금 짓고 있지 않다. 집값을 빠야 되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더더구나 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뭐 따지면 신도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제 LH 쪽에서 동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어주기로 한 그런 계약건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뭐 공원도 하나 지어주고 또 지하철역도 그냥 땅 구멍 파놓고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어요. 지금 더 이사 온 지 한 3년 됐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 사거리가 만들어졌어. 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다시 또 학교 근처에 방음벽 설치하고 있던데. 여튼 건설 투자 자체도 공공 쪽 분야에서는 팍 꺾였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수출은 8.3% 증가했습니다. 22년. 그리고 IT 쪽에서 특히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됐다. 사람들이 이제 놀러 나가다 보니까 IT 이제 쭉 연쇄적이에요. 반도체, 이제 대형 서버 그런 거 줄고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IT 기기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휴대폰 이제 수요량 감소. 러시아에다가 판매하기 위한 그런 것도 또 줄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이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됐죠. 수입이 수출을 늘어요. 돌파합니다. 21년 3Q부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며. 근데 왜 계속 그 수출이 늘은 거야? 뭐 계속 그랬잖아요. 왜 잘 되는데? 뭐 이런 짤을 돌아다니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었고 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 잘 팔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 반대 상황이 됐죠. 수입이 더 늘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들어가면서 원자재 가격 더 오르겠다. 이제 이런 예측도 또 나오고 있죠. 주요 품목 수출 증가 추이를 보면은 석유 제품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히 꺾인 게 자동차. 전기차뿐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기존 자동차 조금 더 타지? 이제 그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많이 깎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자동차 부품도 그냥 좀 타지 뭐. 그냥 요렇게 사람들이 그냥 대충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3년은 0.3% 정도로 머무를 예정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으로 내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이게 경상수지가 지금 상품 수지는 계속 줄고 있고요. 서비스 수지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경상수지는 떨어지고 있고 서비스 수지도 이런 상황. 그나마 좀 요새 괜찮은 게 물동량. 운송 쪽은 좀 괜찮다. 물가는 23년은 살짝 내릴 것으로 예측한다. 수입 물가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가 최근에 조금 꺾이는 추세고요. 식료품, 이제 에너지를 제외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 추이입니다. 지금 물가가 되게 높죠. 나가서 이제 시장에서 뭔가 물건만 사려고 하더라도 금방 이제 체감이 되실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조금 사가지고 결제하면 한 10만 원이었다면 요새는 뭐 15만 원, 20만 원 금방 넘어가죠. 먹고 싶은 거 사는데도 그래. 그래서 국내 물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근원 물가도 오르고 있다. 이건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고용, 이게 마지막인데요. 고용 쪽은 23년 실업률은 3.2% 수준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22년 고용 부문은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엊그저께 그 뉴스회전 링크도 보내드리면서 꼭 보시라 그랬죠. 제가 그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박연미 경제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아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물 경제에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실물 경제에 있었던 사람들이 월급이 내가 잘해봐야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는 데다가 이제 경쟁이 붙어. 그러니까 뭐 개발자 A, 개발자 B, 뭐 고만고만한 애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요렇게 400만 원짜리 뭐 이런 애가 들어오니까 얘가 더 일을 잘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 에이, 퇴! 이래가지고 내가 연봉이 올라와야 410만 원, 420만 원, 에라이, 퇴!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 금리가 싸. 막 1%, 2% 막 이래. 그 주변에 이제 대출을 내가지고 비트코인 대박 났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아파트 하나를 샀는데 이거 뭐 대출 내가지고 이자 내는 거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한 30만 원 이자를 내는데 월세가 70만 원이야.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 또 하나를 또 샀어. 그래서 이것도 한 40만 원이 남아. 그러니까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아파트를 계속 사는 거지. 이렇게 그냥 계속 사. 그래가지고 이걸로 10개를 사면 가만 있어봐. 실물 경제에서 일을 왜 하지? 걔처럼 일해가지고 이거 월급 늘지도 않고 이럴 거면 때려쳐. 너 혼자 해먹어. 그러고 나는 이쪽으로 투자 경제로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대출을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아파트도 좀 사버리고 코인도 좀 한번 좀 사보고 주식도 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는 이제 부자 아빠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급이 늘어. 500만 원이 돼. 600만 원이 돼. 700만 원이 돼.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은 걔처럼 일하는 거지. 이 사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점점 늘어. 그래서 이 사람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월급이 막 1200만 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린 거지. 그래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그게 이게 임금률은 계속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게 요런 배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만 딱 보고 이게 뭔 소리냐? 이제 그게 아니라 시장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이제 그걸 봐야 돼. 근데 요런 상황에서 얘는 얘대로 실물 경제에서 돈 버는 애랑 투자 경제에서 돈 버는 애랑 둘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둘이 마켓을 나갔네? 마켓을 나가가지고 장을 보려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물건들이 한 뭐 3개밖에 안 나와 있어. 뭐 테레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테레비가 여기에 딱 3대밖에 없어. 근데 이게 이제 한 100만 원 하거든? 근데 이제 요 사람이 살려고 딱 보니까 100만 원? 3개 샀어. 가서 보니까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살려고 인터넷을 뒤져. 그랬더니 이게 저기 중고 땡땡에 150만 원에 올라왔네? 야, 내가 일을 이렇게 개처럼 일하는데 이거 내가 사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재밌게 봐야지. 플레이스테이션 사가지고 연결해서 봐야지. 이걸 이제 사려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 거짓 깽깽이가 150만 원을 주고 이걸 사? 내가 이거 18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그러면 이제 일이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야, 야, 그래도 내가 월급이 1200이야. 야, 나 200에 살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기네. 야, 나 코인으로 이번에 1억 벌었거든. 야, 300이야. 아씨, 그래, 너 사가라.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의 배경이라는 이야기예요. 얘도 돈을 잘 벌고 얘도 돈을 잘 버는 거야. 자, 여기서 미국 경제 전문가들 딱 보고서 여기에서 조지고 싶으면 어디를 조지고 싶을까요? 어떤 놈을 후드려 패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 둘 다입니다. 둘 다 두드려 패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 잘하고 있다. 너는 멍청하다 이게 아니라 니네 둘 다 조져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럼 얘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정책을 다 쓴 거예요. 첫 번째 정책은 투자 경제를 조져버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겠다.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가만히 있어봐. 40만 원에 사서 70만 원에 내가 저기 월세를 줬는데 뭐야? 뭐 가만히 있어봐. 이자가 80만 원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이잖아. 아씨 뒤졌네. 빨리 팔아야겠다. 아씨 빨리 팔아야겠다. 빨리 팔려고 했는데 집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집을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을 내놔. 적자 봐. 어쩔 수 없지. 빨리 팔아야지. 팔 하니까 주택 지수가 떨어져. 집값이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 조져졌죠? 그리고서 코인은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FTX 사태가 터졌어. 알아서 폭락해졌지? 그러니까 투자 경제에 있는 애들이 야 뒤졌다. 그런 상황에서 이 증시도 금리 인상하면서 뭐 채권 금리 올라가고 은행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1,000억, 2,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주식이 폭락하는데 금리 인상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냥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넣어놓을까? 돈을 빼.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도 폭락이 나와.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 뒤졌다. 때려치고 회사로 가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로 요거라는 겁니다. 야 니들 투자 경제하고 깝치지 말고 와서 일해.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야 너 1,200만 원이네. 나 그런 예전에 300만 원 받았었는데 나 그러면은 이제 조금 기간도 있고 했었으니까 나 1,300만 원 쳐줘. 응 웃기지 마 꺼져. 그럼 이 사람 임금도 떨어뜨려야겠죠? 너도 조질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조질 거다? 얘를 조지기 위해서 미국에서 예전에 트럼프의 왜 그 트럼프가 당선된 배경이 러스트벨트 때문이잖아요. 그 러스트벨트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고학력자들, 그러니까 대학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조금 이제 계급이 조금 이제 스마트한 사람들인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인구가 이제 한정되어 있어. 피라미드 구조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점점점 느는 거예요. 이게 PC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PC랑 페미 운동과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넘어와서 잠깐만 얘네를 공격하면은 왠지 내가 당선되겠는데 해가지고 러스트벨트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니들 자꾸 요새 이제 우리로 비교를 하면 이제 조선족이나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안산에 살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 안산에서 이제 심부름 같은 거라든가 이제 일당을 받으려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은 10만 원을 받기가 채 어려웠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훨씬 저렴하게 일을 한다는 거지. 막 6만 원, 7만 원. 그러면은 한국인 사람 10만 원을 쓸 이유가 없잖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뭐 빨래를 하든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비슷한 거예요. 기본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멕시코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럽에서 넘어오는 보트피플 사람들이 들어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일자리를 찾고 이 사람들 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여기다가 그냥 여기 장벽을 쳐버릴 테니까 그러면은 일자리가 얘들이 일을 못하겠지?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려. 그러고서 러스트벨트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다? 그렇게 했더니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월급이 200, 300밖에 안 됐는데 1,200만 원입니다. 그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커피숍 해외여행 이런 간판이 붙어.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이제 앞에 사람을 구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붙이는 것이 우리 커피숍에 알바 매니저로 들어오시면 해외여행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간판에 붙어요. 구인 하이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커피숍마다. 왜 그랬을까? 연봉이 비싸니까.
근데 값싼 노동력을 사고 싶은데 요거 저기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쳐놔가지고 넘어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얘들을 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풀어버리면 됩니다. 멕시코 장벽을 풀어버리면 돼.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겠죠? 값싼 노동력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아니 코딩 교육을 조금 시켰더니 그냥 뭐 200만 원에 개발을 하겠대. 1200만 원인데 야 너랑 비슷해. 야 그럴 거면 200만 원짜리 3명 쓰자. 야 그래도 반값밖에 안 돼. 아 그러면요 저도 그냥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600만 받을게요. 얘도 이번에 다시 이제 일자리를 구하면서 투자경제 있던 애들도 들어오면서 아 저도 그냥 300만 받을게요.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요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이 자꾸 주고 있어. 증권사에서 야 니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아니야. 얘 못 버텨. 금리 인상 금방 끝난다. 금리 인하 금방 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아 그냥 존버해. 6개월만 참아봐. 12개월만 참아봐. 연준 쟤네 별거 없어. 이거 6개월이든 12개월만 지나면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페드가 뭐라고 했냐면 꺼져. 이거 그게 얘기가 나온 게 9월이에요. 꺼져. 그런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금리 인상 그냥 계속할 수도 있고 그거 계속 유지할 거야. 너 존버 6개월만 할 거라고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존버하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니까 아 그게 진짜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헷갈리는 애들은 얘들인 겁니다. 투자경제 애들. 얘들이 일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요 얘기예요. 즉 페드의 진짜 본심은 시간 끌기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엊그저께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이 너무 좋다 그래서 꼭 보시라 해서 꼭이라고 한번 저기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요걸 자꾸 보는 거야. 그럼 얘네가 체크를 할 때는 뭘 체크를 할까? 요길 보고 있어요. 지금 요 구간을 보고 있는 거야. 요 구간을 요렇게 보면서 투자 경제에 있는 애들이 실물 경제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지? 요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냐. 얼마 전에 트위터 대량 해고 사태가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대량 해고 사태. 이게 왜 해고가 벌어졌게? 연봉이 너무 센 거야. 지금 여기를 조진 거예요. 여기를 조진 거. 그게 여기 얘기예요. 여기 조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겼다. 얘네뿐 아니죠? 딴 데도 다 마찬가지. 실리콘밸리에 뭐 해고 한파가 불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대량 해고 과정에서 성차별까지. 너는 여자니까 나가. 임신했어 나가. 뭐 이렇게 하니까 성차별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집단 소송 조져 같이 싸워버리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배경은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년 적자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 그런 배경도 있는데 단지 트위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비싸니까 잘라버리는 거. 미국 IT 기업 정리해고 칼바람 12월까지도 왜 그게 이 얘기란 얘기예요. 얘들을 조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드는 자꾸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넘어갔어? 잠깐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야 테레비 300만 원 하던 거 지금 얼마에? 안 팔리고 하면은 지들이 알아서 내려가겠지. 지금 한 180만 원에? 아직 멀었어. 시간 끌기를 할 뿐 결국은 얘들의 말도 맞다.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우린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23년 말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금리가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야지 금리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심지어 지금 내수 경제가 폭망이야. 거기다가 이제 미국 메이드 인 USA를 하겠다고 자꾸 공장 끌고 오느라고 미국도 지금 내수 수출 다 박살나 있는 상태거든요. 경제 성장률 하향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거나 금리 인상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그럼 미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생겨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 생길 거다. 원래 9월 달에 저희 증시 폭락하기 직전에도요. 이때 이제 그때지. 요게 그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이후 9월 달 요 폭락이 그겁니다. 웃기지 마. 금리 인상 절대 멈출 생각 없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안 바꿔줘 돌아가.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가 원하는 대로 증시가 폭락을 했다. 그래야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실물 경제로 돌아올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9월 달에도
이제 그때 이제 증권사들이 하는 얘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연말쯤 되면은 금리 인상 더 못할걸? 멈출걸? 더 못해. 페드 뭐 지들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나올 거야. 그게 9월에 나온 얘기예요. 8월 말에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페드가 웃기지 마. 상한선도 없어. 계속 올릴 거야. 조진다. 까불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증시가 폭락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나왔죠. 심지어 매파 의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둘기파 쪽이 아니라 매파 쪽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금리 지금 너무 높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파 의원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페드 입장에서도 내년에 금리 인상 계속 올릴 거다. 상한선도 없을 거다. 금리 인상 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근데 거기다가 살짝 단서 조항을 넣어놨어. 아니면 말고 라는 단서 조항을 하나 넣는 게 뭐예요? 물가를 보고 정하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놨잖아요. 그럼 물가를 보고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다? 이걸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페드가 같이 보고 있는 건 여기서 얘네가 얼마나 넘어가고 있지, 그리고 실물 경제에 있는 애들 연봉을 얼마나 조져놨지, 요 세 개를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을 뿐, 사실상 23년 말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지금. 재밌는 건 그것 때문에 증시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왜? 금리가 더 폭망할 거고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냥 내리 꽂혀야 돼요, 지금. 희망이 없다. 시장 끝이다. 투자 쪽에서는 그냥 나 다 팔고 그냥 회사나 다니겠다. 그러면 여기서 폭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멈춰 있잖아요. 슬금슬금. 그냥 뭐 산타가 오네 마네, 산타야 사타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23년에 어쨌든 금리는 계속 올려 있는 상태에서 멈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살짝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23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고, 만약에 늦더라도 24년 초반부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 번에 팍 이렇게 내리지 못하겠죠. 처음엔 이럴 거예요. 0.1 이렇게 내려놓고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음.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하는 걸로 인해서 그래도 시장에 영향이 없네. 갑자기 증시가 폭등하고 막 이런 일이 없네. 그러면은 살살 이제 0.3, 0.5 이러면서 이제 내리겠죠. 제가요, 대출을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은행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대출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더라고요. 2.3가? 2.5가로 받았더라고요. 근데 은행에다가, 물론 제가 이제 고정금리로 받아가지고 5년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그걸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혹시 물어봤더니, 그러면 지금 내시는 이자에 곱하기 2하고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자를 100만원 내고 있었어.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조져지겠네? 그게 아니라 이미 조져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대출을 지금 내, 그러면 지금 내고 있는 이자에 곱하기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낼 수가 없는 거지.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내리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각국 정부가 거대하게 그리고 있는 청사진에 맞춰져서 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요렇게 뉴스가 요렇게 나와. 그리고 뉴스가 요렇게 나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1년 안에 금리 인하할 거다. 요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투자 경제 인구가 줄어들었다. 요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줄어들었다. 주식이 줄어들었다. 요새 뭐 금리가 늘었다.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 대량 해고가 나왔다. 그리고 뭐 요새 뭐 멕시코에서 뭐 이거 장벽을 풀었다. 러스트벨트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시 원한다. 실물 경제에서 뭐 노동자가 늘고 있다. 파편화된 뉴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하나의 그림인데, 테레비 가격이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다. 뉴스가 다 따로따로 쪼글쪼글 해서 찢어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요 얘기를 여러분이 주변에 좀 전파하세요. 뭐를 우리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뭐, 야, 이거 뒤지는 거 아니냐? 야, 나 이거 이자 내다가 죽어. 그냥 뭐,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 사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경제에 대한 이 전망치도 봤잖아요. 아, 그럼 우리 다 조져지네, 뒤졌다.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진짜 허리띠 졸라 맺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와, 이제 뒤졌다, 대한민국 끝. 그럴 때가 바닥이잖아요. 즉 22년은 하향 곡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 아, 왜냐면 아니 빅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을 1, 2, 3 펀치 강냉이가 털렸어. 지금 22년은 정말 얻어 터진 한 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래서 증권사도 그렇고, 아니 뭐 제 예측도 일부 있지만 증권사들 예측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2년은 조져지는 장, 23년은 그럼 23년은 뭐다? 요렇게 움직이긴 할 건데 바닥권을 만들 거다. 근데 결국에는 하반기는 이게 아니라 여기쯤에서 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않더라도 요렇게 될 거다. 24년은 뭐다? 올라갈 거다라고 요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하고 예측하셔야 돼.